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전 절대 반대예요. 아멜리아의 당혹스럽고 실망스러운 표정에 리처드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리처드와 그의 가족이 살던 런던의 작은 집은 오래된 벽난로와 낡은 가구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가족의 정이 가득했습니다. 아침이면 리처드는 정장을 입고 회사로 출근했고 사라는 작업실에서 캔버스와 씨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 아멜리아는 방 한편의 작은 책상에서 대학 입학 지원서를 작성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회사에서 나날이 쌓여가는 스트레스와 성취감 없는 일상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20년간 IT 업계에 몸담으며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해왔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기술과 아이디어를 제대로 펼쳐볼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아멜리아, 대학 지원서는 잘 되어가니? 네, 아빠. 오늘은 선생님이 에세이 첨삭을 도와주셨어요. 조금만 더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아멜리아는 대답하면서도 식탁에 놓인 샐러드를 젓가락으로 휘저기며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가 명확했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는 일상의 안락함을 떠나 낯선 환경으로 나아가는 일이 그녀에겐 두려움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가족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 사라와 아멜리아가 동시에 고개를 들며 리처드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이런 식으로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하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나 요즘 한국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있어. 우리가 거기로 이사가는 게 어떨까? 순간 공기가 멈춘 듯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멜리아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사라는 한 손에 포크를 든 채 그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한국이요? 지금 이사요? 아멜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 저는 대학 준비가 한창이에요. 무슨 소리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약간의 분노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사라 역시 당황한 듯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리처드, 갑자기 한국이라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야?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리처드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는 가족들의 예상 가능한 반응을 이미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지만 막상 실제로 듣는 반응은 더 무거웠습니다. 리처드는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답답해. 내가 가진 경험과 기술을 더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 한국은 IT 인프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야.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창업 지원도 굉장히 활발하고 그는 한국에서 봤던 스타트업 성공 사례와 경제적 지원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창업 비용이 낮고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아. 여기서라면 한 번 시도조차 하기 힘든 일들을 거기서는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멜리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그건 아빠의 꿈이지 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저는 친구들도 있고 학교도 있고 한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상상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억울함으로 떨렸고 말끔 바다, 그녀의 마음속 불안이 배어 나왔습니다. 리처드는 딸의 반응에 잠시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멜리아,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아빠도 알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계속 머무는 게 과연 너한테도 더 좋은 선택일까? 아빠는 한국에서 우리가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믿어. 넌 어릴 때부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잖니. 이번에도 내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사라는 남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열정적인 눈빛을 보며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지만 동시에 아멜리아의 입장도 이해가 됐습니다. 리처드, 난 당신이 왜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 하지만 아멜리아한테는 정말 큰 변화야. 우리가 이 결정을 하기 전에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득해야 해. 리처드는 아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그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크고 작은 감정의 파도가 넘실거렸습니다. 아멜리아는 방으로 들어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대학 지원서를 작성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아빠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왜 하필 한국이지? 아빠는 내 입장 따윈 안 하는 걸까? 그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두운 거리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리처드 역시 깊은 밤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무실 책상 위에 펼쳐놓은 한국 스타트업 정보 자료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 결정이 정말 옳은 선택일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한국은 단순히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무대처럼 느껴졌습니다. 리처드의 결심, 사라의 고민, 그리고 아멜리아의 반발, 그들이 맞닥뜨린 이 순간은 단순한 가족의 의견 차이를 넘어 각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꿈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이었습니다. 아멜리아는 며칠 동안 아버지의 말을 곱씹으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정말 한국을 가야 하는 걸까? 지금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게 옳은 걸까? 학교에서 아멜리아는 가장 친한 친구인 소피아와 헤일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한국으로 이사 가자고 하시는 거 있지. 그게 말이 돼? 소피아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한국, 그 먼 데를 왜? 헤일리는 코웃음을 치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한국, 아시아 그쪽? 미안하지만 거긴 좀 후진국 같은 이미지 아니야? 아멜리아는 순간 속이 울컥했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한국은 IT로 엄청 발달한 나라래. 아빠가 거기서 창업하실 생각이라는데. 소피아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대학 준비는 다 포기해야 하는 거잖아. 친구도 다 헤어져야 하고. 그 말에 아멜리아는 고개를 숙이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헤일리는 여전히 냉소적인 태도로 말했습니다. 난 이해가 안 돼. 왜 그런 데로 가겠다는 건지. 거기 가면 내가 다 적응해야 할 거 아냐? 영어도 안 통할 텐데. 그 말은 아멜리아의 마음을 찌르는 비수가 됐습니다. 그녀는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멜리아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아내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과 관련된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나쁜 곳일까? 검색 결과로 나온 서울의 화려한 모습과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 관련 기사는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리처드는 저녁 식사 시간에 다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 우리 모두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사라는 아멜리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멜리아, 너의 생각이 가장 중요해.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아멜리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 친구들도 제가 한국으로 간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된다고 하고, 저도 그냥 여기 남아서 대학 준비하고 싶어요. 그녀는 울컥하는 감정을 애써 삼키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신다면 저도 고려해 볼게요. 리처드는 딸의 반응에 놀란 동시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감정이 북받쳐 눈시울이 붉어지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멜리아, 정말 고마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해해주려고 노력해줘서 아빠가 너무 기쁘다. 아빠가 약속할게. 너도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 결국 가족은 한국으로의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사라는 리처드를 돕기 위해 함께 이사 준비를 했고, 아멜리아는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그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피아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멜리아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멜리아, 넌 잘 해낼 거야. 내가 어디 있든 우린 항상 내 편이야. 꼭 연락해. 하지만 헤일리는 끝까지 냉소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지 난 모르겠어. 하지만 어쨌든 잘 지내봐. 헤일리의 말에 또 한 번 가슴이 아팠지만 아멜리아는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여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떠나는 날, 가족은 2개의 큰 여행 가방과 몇 개의 작은 짐을 가지고 런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대합실의 익숙한 풍경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멜리아는 체크인 카운터에서 짐을 붙이며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선 친구들과의 추억이 떠오르고 여전히 머릿속 한편에선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라는 의문이 떠다녔습니다. 출국 게이트로 들어가며 아멜리아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스마트폰으로 친구들과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소피아가 보낸 넌 잘할 거야.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라는 메시지는 그녀를 잠시 웃게 했지만 헤일리가 남긴 한국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보자라는 말은 여전히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창문 밖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도전해보는 거야. 그녀는 조용히 자신에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가족은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게이트를 나서자마자 넓고 현대적인 공항 내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천장에 달린 환한 조명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사람들로 붐비는 가운데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풍경은 그야말로 완벽한 첫인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천공항이야. 정말 대단하네. 리처드는 감탄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멜리아는 어머니 사라와 함께 한 발짝 뒤에서 공항을 천천히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화려하다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이런 곳일까?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은 뒤 공항 로비로 나온 순간 가족은 환한 조명 아래 깔끔하게 정리된 안내 표지판과 여러 언어로 적힌 정보들을 보며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아빠, 여기 영어 표지판도 다 있네요. 우리 같은 외국인도 길을 잃지 않을 것 같아요. 아멜리아가 말했다. 사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참 친절한 것 같아.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직원들이 먼저 다가와 도와주잖아. 이런 분위기 정말 좋다. 스마트폰을 꺼내 든 아멜리아는 공항 내부를 찍어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여긴 정말 현대적인 나라야.
생각보다 더 멋져. 메시지를 적으며 그녀는 점차 한국에 대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까지의 여정은 마치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이 탄차는 고속도로를 따라 달렸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끊임없이 바뀌며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고층 아파트 단지들, 대형 광고판에서 번쩍이는 화려한 네온사인, 도로를 가득 채운 자동차들, 런던의 차분하고 고풍스러운 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와, 여긴 정말 활기가 넘치네요. 사람들이 모두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멜리아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리처드는 웃으며 딸에게 말했다. 이곳은 기술과 속도의 도시야. 내가 적응하면 분명 이곳이 얼마나 멋진지 알게 될 거야. 사라는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거리 풍경에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리처드, 저 광고판 좀 봐. 저렇게 큰 전광판이 여기저기 있는 게 정말 신기해.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 얼마나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을지 상상이 안 돼. 리처드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거야. 한국은 기회가 넘치는 곳이니까. 가족이 도착한 곳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현대적인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이 넘는 높이에 도착해 문을 열자 가족은 처음으로 한국식 아파트의 내부를 마주했습니다. 넓고 깔끔한 거실, 고급스러운 간접 조명,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은 단번에 모두를 사로잡았습니다. 와, 여기서 서울 전체가 다 보이네요. 아멜리아는 거실 창문 앞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도시를 가득 메운 빛의 물결과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움직임이 마치 거대한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장면 같아요. 사라는 주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 완벽하게 갖춰져 있네. 우리가 이렇게 현대적인 집에서 살게 될 줄은 몰랐어. 리처드는 웃으며 아파트 곳곳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긴 기술적인 편리함이 정말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 인터넷도 이미 연결돼 있고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이야. 아멜리아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 짐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에 깔끔하게 칠해진 페인트와 아늑한 침대, 그리고 넓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마치 그녀에게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짐을 정리한 후 가족은 첫날을 기념하기 위해 간단히 배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리처드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치킨과 떡볶이를 시켰고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배달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아멜리아는 음식을 식탁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정말 이렇게 빨리 온 거예요? 영국에서는 배달을 시키면 최소한 시간은 걸리잖아요. 사라는 떡볶이의 붉은 양념을 보며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이건 정말 독특해 보이네. 한번 먹어볼까? 아멜리아는 치킨 한 조각을 집어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바삭한 맛이 입안에 퍼지며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아빠, 여긴 음식도 이렇게 다르네요. 리처드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이런 음식을 자주 먹게 될 거야. 한국의 배달 서비스는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그날 밤, 가족은 거실 창문 옆에 둘러앉아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멜리아는 창밖의 불빛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직 낯설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주는 가능성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아마도 여긴 내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곳일지도 몰라. 그녀는 잠자리에 들며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꿈에 대한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아멜리아는 학교에 적응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언어 장벽은 예상보다 더 어려웠고 한국 학생들의 생활 방식도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급식을 먹으며 김치를 맛봤을 때 처음엔 그 매운맛에 놀랐지만 점점 익숙해지며 자신도 모르게 김치와 함께 밥을 먹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리처드는 창업에 몰두하며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한국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했습니다. 사라는 현지 미술관에서 전시를 열 기회를 얻으며 그녀만의 예술적 감각을 한국에서도 발휘했습니다. 아멜리아 역시 서서히 한국 생활의 매력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K-뷰티 문화를 접하면서 그녀는 전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항상 매끄럽고 세련된 피부를 유지하며 간단히 바르는 화장품들, 네일아트를 자랑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네일아트를 새로 했다고 자랑하며 손톱을 보여줬습니다. 손톱 위에 섬세하게 그려진 작은 꽃들과 반짝이는 디테일은 마치 작은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아멜리아는 그 자리에서 넋을 잃고 물었습니다. 이거 내가 직접 한 거야? 정말 대단하다.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한국에서는 네일아트 샵이 많아. 진짜 전문가들이 이런 걸 해주지. 가끔 내가 아이디어를 주기도 하고. 그날 이후 아멜리아는 네일아트에 깊은 흥미를 느끼며
인터넷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사라로부터 물려받은 예술적 감각을 바탕으로 스케치를 그려보기도 했고, 결국 지역 네일아트 학원을 등록하며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아멜리아는 점점 실력을 키워갔습니다. 그녀는 한국 네일아트의 정교함과 창의성에 매료되었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개발해 나갔습니다. 네일아트는 단순한 미용이 아니야. 이건 하나의 예술 작품을 손끝에 담아내는 거야. 아멜리아는 매일 학원에서 다양한 기술을 배우며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디자인은 선생님과 동료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고 결국 소셜미디어에 올린 작품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세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진학 대신 네일아트 전문가로서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결정을 이해하고 그녀의 예술적 열정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아멜리아, 엄마 아빠 선택 때문에 너가 대학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 걱정됐는데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 넌 엄마보다 훨씬 훌륭한 예술가가 될 거야. 1년 후 대학생이 된 소피아와 헤일리가 한국으로 여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아멜리아는 공항에서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어서 와. 여기까지 오다니 정말 기뻐. 소피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 SNS를 보고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 여기 내가 사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어. 그들이 도착한 아멜리아의 아파트는 여전히 고층에서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게 내가 사는 곳이라고? 말도 안 돼. 영화 속 장면 같아. 아멜리아는 친구들을 데리고 네일아트 작업실로 갔습니다. 친구들은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섬세하고 아름다운 작품들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아멜리아, 넌 정말 성공했구나. 우리가 알던 너보다 훨씬 멋진 사람이 됐어. 헤일리조차 부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한국에 오길 잘했네. 난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될 줄 몰랐어. 솔직히 좀 놀랐어. 아멜리아는 친구들과 함께 서울 곳곳을 여행하며 한국에서 자신이 사랑하게 된 모든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강남의 네온사인 거리와 한강, 공원의 야경을 감상하며 한국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넌 내가 옳은 선택을 했어, 아멜리아. 우린 내가 자랑스러워. 소피아의 말에 아멜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내 꿈을 찾았고 이곳에서 정말 행복해.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날 밤 친구들이 떠난 뒤 아멜리아는 작업실에서 조용히 새로운 디자인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손끝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찾은 삶은 나만의 예술이다. 그녀는 이제 한국에서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리처드의 스타트업은 마침내 첫 번째 투자를 유치하며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의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은 기술과 창의성을 결합한 혁신적인 서비스로 인정받았고 주요 병원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빠르게 성장해 갔습니다. 리처드는 성공의 순간마다 가족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말했다. 우리가 한국으로 오길 잘했어. 이곳에서 내가 꿈꾸던 것들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사라 역시 현지 미술계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자신의 작품을 통해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적인 요소를 융합하는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였고 이를 본 관객들은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전시는 점차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멜리아는 네일아트에 대한 열정과 실력을 점점 키워갔습니다. 그녀의 작업실은 이제 단골 고객들로 북적였고 그녀가 창의적으로 디자인한 작품들은 소셜미디어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건 예술 작품 같아요. 손톱 위에 이런 걸 구현하다니 믿을 수 없어요. 고객들의 칭찬은 그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실력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아멜리아는 더 나은 기술을 배우고 싶어 전문 네일아트 강좌를 수강하며 다양한 대회에도 참가했습니다. 국제 네일아트 대회에서는 그녀의 독창적인 디자인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녀의 예술적 기질은 어머니 사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아멜리아는 작업을 마친 뒤 종종 어머니의 작업실을 찾아 그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나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고 싶어. 네일아트는 내 손으로 창조해낸 작은 캔버스 같아. 사라는 딸의 말을 듣고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넌 이미 나보다 훌륭한 예술가가 되고 있어. 내가 내 나이 때 가졌던 꿈을 너는 현실로 만들고 있잖아. 그날 밤, 아멜리아는 작업실에 혼자 남아 새로운 디자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점점 완성되어가는 새로운 작품은 단순한 네일아트를 넘어 하나의 스토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찾은 나의 길, 그리고 내가 만든 나의 세계. 그녀는 한국에서 시작된 자신의 여정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리처드와 사라는 딸이 이룬 성과를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리처드는 가족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길을 찾았구나. 이곳에서 이뤄낸 모든 것이 우리의 도전적인 선택 덕분이야. 아멜리아는 부모님과 함께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아빠.
여긴 제게 두 번째 기회와 꿈을 준 곳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더 멀리 나아갈 준비가 됐어요. 그녀는 이제 더 큰 무대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네일아트는 한국을 넘어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네일 아티스트가 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사라, 그리고 아멜리아는 각자의 꿈을 찾아 이룬 자신들의 결정을 축복하며 새로운 날들을 기대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이 낯선 땅이 아니라 자신들의 두 번째 고향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